자, 14번 정답 2번 먼저 체크를 하시고 자, 여기 이제 사슴을 보면은 여기 사슴 있죠, 사슴을 쫓느라고 산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널려 있어서 우연히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그런 것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그 위로 올라가면은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 했더니 형여 호산, 이 국어 보고 쳐다보세요. 형, 그 다음에 여, 그 다음에 호, 상. 이게 이제 중국의 아름다운 경치를 나타내는 표현. 그래서 얘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래서 비록 이게 있어도 알지 못한다. 좋은 건데 못 알아본다.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이거였네. 이렇게. 그리고 알아보지 못하는 게 이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했으니까 산이 좋은 거고. 근데 왜 보지 못하게 됐느냐? 얘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지. 자, 그래서 살피는 거는 좋지 않은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대비의 구조, 대조의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 알아볼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마음에 쏠리는 일이 있어가지고 눈이 다른 데를 볼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슴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다 라는 것을 문장 구조상 알 수 있어야 돼. 문장 구조상. 봐야 될 건 산이에요, 사슴이에요? 봐야 될 건 산이야, 산. 봐야 될 산을 보지 못하는 거야. 뭐 하느라고? 사슴을 보느라고. 사슴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2번 선지를 보면 도덕적인 이상을 과도하게 추구하다가 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를 과도하게 추구하다가 현실에서 나아갈 바를 잃은 모습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뭘 잃었느냐? 나아갈 바. 나아갈 바는 지문에서 이제 산이 되겠죠, 산. 그리고 도덕적 이상이라고 하는 게 맥락상 여기서 사슴이라고 하는 거를 가리키는 말이 되는데, 사슴은 지문에서 마이너스였고, 근데 도덕적 이상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일치, 불일치, 불일치. 자, 그래서 얘가 틀린 거다.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저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몰라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된다. 자, 이렇게. 자, 1번은 아름다운 경치를 품은 중국의 명승지를 열거하고 있다. 이건 외워야 돼요, 이건 중국의 명승지다. 그래서 지문 속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중국의 유명한 아름다운 경치를 품고 있는 곳이다. 중국의 명승지. 이건 외워야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중국의 고사를 활용해가지고 이익과 명예에만 신경을 쓰면서 고매한 척하는 삶의 태도를 지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고사가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디귿 보니까 이 강락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고, 허사도 사람이고, 사람 나왔고, 여기도 사람이 나왔고,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인들이고, 그래서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 아까 오전에 확인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양을 해야죠. 지양을. 지문에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뭐 이익을 추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이익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명성은 여기 있고 명성을 노리고 이익을 노리고 뭐 그런 맥락에서 여기 뒤에 나오는 얘네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4번 선지 보면은 은금루 주변 연못의 경치가 매우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아름답다. 리을이 아름다운지를 보면 진짜 가봤죠? 그래서 향기롭다고 그랬고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소문이 헛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아름다운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5번 보면은 정작 가까운 곳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미음으로 가면은 진실로 올라가 구경할 만한 경치가 반드시 궁벽하고 거리가 먼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응? 이런 사람들은 왜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가까운 곳에 있는 거를 왜 알지 못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다. 즉 오전에 이제 그림 그린 거 확인해 보면은 이제 속세 안에 자연이 있고 그게 이제 현실 속의 이상적인 공간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걸 못 보니까 비판의 대상. 15번 정답은 3번. 6평의 25번 유형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본 것이고 음성상징어라고 했는데 이제 나에는 나와 있죠. 다에는 없고요. 그래서 나에 나와 있는 음성상징어를 뭐 한두 개만 뽑아봐라. 그러면은 뽑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로 가셔가지고 음성상징어를 확인해보면은 뭐 이렇게 후두둑 벌써 첫 줄에 보이죠. 뭐 살짝 뭐 이런 거. 또 뭐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뭐 이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에는 발견하기 어렵다. 그래서 X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선지 구체적인 묘사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묘사는 나에도 있고 다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다와 달리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은 다와 달리 구체적인 묘사가 나에는 있고 다에는 없다는 얘기네요. 다에 구체적인 묘사가 없다는 얘기인데 지문으로 가보면은 다에 구체적인 묘사가 없느냐? 당연히 있죠. 건물의 외양을 표현을 할 때 자세하게 수치 등을 동원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두 길이나 되고 세 발이나 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묘사는 다에도 있다. 그럼 이제 다와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자, 4번 선지 가면 일상적 경험이란 말이 나왔는데 다는 일상적 경험이래. 근데 나와 차이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다만 일상적 경험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나에는 일상적 경험이 없다는 얘기인데 나에도 일상적 경험이 있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본 거냐? 도토리묵. 자, 그 다음 5번 선지는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라고 했으니까 나에도 있고 다에도 있죠. 근데 이제 둘 다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가 있는데 정서 변화는 X가 되겠습니다. 정서 변화는 X. 그래서 나의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가 뭐냐 했더니 늦가을 이렇게 이제 나에 나와 있고 다에도 따라가 보면은 계절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얼른
화면상으로는 잘 확인이 안 되는데 그냥 그 종이 그 시험지 보고 있는 것을 쓱 찾아보세요. 그럼 계절 나타내는 말 나오죠? 직접적으로. 그냥 보면 나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6번. 16번 A하고 B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건데 이제 정답은 1번이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되고 있다 라고 했는데 A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는데 그 고려의 신하 한 명이 어쩌다가 은금루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가 라는 연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제 A를 보면 원래는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자, 아까 그 계절 나타낸 시어 여러분 여기 있네요. 자, 후 지원 정축년 그랬는데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확하게 때를 가리키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그 해에 여름에 이렇게. 그래서 현복군 권렴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 직접 이제 내가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한번 가보니 이렇게 직접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번 선지부터는 글쓴이의 기대감, 자, 뭐 B의 실망감 X, B의 실망감 X, 그리고 B에서 뭐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갔다. 뭐 관련 없고요. 4번 내적 속성이라고 했는데 내적 속성이 아니고 외적 구조에 관한 얘기가 되겠죠. A를 가보면 너비가 100무쯤 되는 못이 있는데 라고 이제 시작을 해서 누각의 높이가 이 정도고 길이가 이 정도인데 라고 겉모습, 그쵸? 외적인 구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내적 속성이 아니라 외적인 구조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5번 선지는 이상적 삶에 대한 동경이 여기 이제 회한에다가 X. 회한이 뜻이 뭐예요? 회한이 후회의 한이다. 그렇죠? 회한은 후회다, 후회. 후회가 나타납니까? P? 없죠. X. 자, 17번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건데 가다를 감상한 내용입니다. 넘겨보시면은 거기는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먼저 이제 보기를 보면 핵심어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사물이 되겠죠. 사물. 자, 형광펜으로 색깔 한번 해보시고 사물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작품 속에서 들어왔을 때 세 가지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과 사회와 맺는 관계, 요걸 이제 기준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사하다라는 거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상반된다 이제 2번이 되겠고, 3번은 지향 또는 지양하는 대상 자체이거나 이렇게 되고 싶어하는 거거나 피하고 싶은 거, 버리고 싶은 거 시거나 아니면은 중간에서 그 둘 중에 하나를 내게 하는 역할,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3번은 이제 사슴에 대해서 사회의 부정적 속성을 나타내는 명성이나 이익과 상반된다라고 했는데 유사한 거죠. 그래서 상반 X 유사한 것 이렇게 이제 고쳐야 되겠고요. 이제 이게 틀린 거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슴은 플러스라고 했어요,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자, 1번. 자, 파밭의 푸른 새싹은 인간의 새로운 사랑과 유사한 속성을 공유한다 라고 했는데 새로운 사랑을 의미하느냐라는 것만 보면 되겠죠. 새로운 사랑을 의미하는 거 맞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라고 했으니까 그 묵은 사랑이 벗겨지면 남는 건 뭡니까? 새로운 사랑이겠죠. 그 푸른 새싹은 새로운 사랑이 되겠죠. 묵은 사랑이 벗겨지고 나서 나타나는 거니까 새로운 사랑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2번 선지는 도토리묵. 도토리묵은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복잡 다단한 노력의 과정을 거친 뒤 얻게 되는 소중한 성과물이라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 이거죠. 그렇죠? 사물로서의 도토리묵의 성격이 소중한 성과물이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다. 맞겠죠? 그 다음에 4번 삶은 계란의 껍질. 그 다음에 먼지 앉은 석경. 석경이 뭐예요? 석경이? 거울이요. 돌거울. 돌로 만든 거울. 그 다음에 새벽에 준 조로의 물. 그런데 조로가 그 물 주전자처럼 생긴 거, 화분에 물 주는 주전자처럼 생긴 거 있죠? 그게 조로예요. 자, 그래서 얘는 지양이란 말에다가 동그라미 해보고 지양의 대상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건데, 보니까 시에서 전부 낡은 거, 지양해야 될 거라는 거 확인되죠? 뭐라고 했냐면 벗겨져야 하는 대상이고요. 삶은 계란의 껍질, 그렇죠? 그 다음에 먼지 앉은 석경은 말 그대로 먼지 앉은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야, 낡은 거야? 낡은 거. 그리고 이제 새벽이 준 조로의 물이라고 하는 거는 말라야 되는데, 때가 지나면 말라야 되는데 마르지 않고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제 미련이나 뭐 집착 이런 거와 관련된 거예요. 앞에 있는 거는 미련이나 집착담이하고 관련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말라야 되는 때가 지나도 개나지면은 말라야 되는데 제때에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한다. 지금 그런 얘기로 미련이나 집착 이런 걸 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양의 대상이다. 맞죠? 다에서 강락이 낸 길. 그러면 지양의 대상 자체인 것인지 다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로 가면은 강락이 낸 길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봤더니 주민들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길은 좋지 않은 거죠. 지양의 대상이다. 맞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선지는 이제 음금루가 나와 있는데 현실 속 이상. 여기다 이제 한번 밑줄 그어보시고 아까 그림으로 그려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어요? 먼 곳에 있어요? 음금루는 가까운 곳에 있다. 가까운 곳에 있다. 현실 속에 있다. 근데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이상적인 어떤 공간으로서 음금루. 그럼 이제 권념과 산천을 중간에서 매개라고 했는데 권념이라는 사람이 산천을 즐기는 도구로 음금루를 쓰고 있는 것이죠. 보면 지문 속으로 가서 음금루에 이렇게 딱 올라가지고 용산이랄지 이런 거, 용산의 여러 보물이 이런 것들을 건너다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다